네, 반갑습니다.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스타다임 디렉터 황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짜다가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PPT를 완성을 했는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제가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말로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클린ton 대표님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SNS 활용이라는 마케팅을 강의를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파트너가 많아서가 아니라요. 제가 컴맹이에요. 진짜 컴맹인데,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진짜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잘 못하고, 저는 오프라인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해온 그런 제가 사업 진행한 이야기들이랑 SNS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PPT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온라인 마케팅 하고 계신 분 어떤 분 계실까요? 온라인 마케팅 지금 나는 현재 하고 있다. 하고 계세요? 혹시 블로그 하고 계신 분들 안 되시는 거죠? 그쵸. 유튜브 하고 있는 분. 유튜브 하고 계세요? 어떤 걸로? 클린즈? 유튜브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게 맞춰서 좀 기초적이면서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개통도, 그 다음에 엠보잉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SNS들을 가져왔는데 선불폰 개통이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혹시 포인터가 선불폰 개통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파워링크부터 시작해서 쿠팡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픈카톡도 있고 그다음에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등 정말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 다 NRC 사업자들이 애플레콘 다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블로그, 유튜브, 오픈카톡, 당근 등등 SNS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게 SNS라는 게 사실 진입하기가 특히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쵸? SNS 시작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신가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시도하는 거요? 시도하는 거. 그 다음은 혹시 어떤 게 좀 어려우신가요? 신규 선생님인가요? 네. 길이 잡히지 않는다. 또 혹시 여기 사장님은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온라인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좀 안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몰라서. 그러면 혹시 강의 같은 거 사서 공부해 보실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좋은 생각이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계속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를 대학생 때부터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하고,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한 게 18년도고, 이제 엠보잉으로 시작을 했고, 엔텔레콤이라는 걸 시작한 지가 21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21년도부터 엔텔레콤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다들 블로그 하잖아요. 글을 써봤거든요.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블로그 개설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거 들어가면 그 상태로 따라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를 들어서 읽어봤는데 3번을 읽어봤거든요. 3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그냥 베껴쓰기만 시작을 해봤었거든요. 베껴쓰기만. 그렇게 저도 시작을 했어요. 21년도에 블로그를 쓴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썼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SNS를 하나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막히는 부분이 뭘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좀 많아요. 제가 21년도에 엔텔레콤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제 생각으로 엔텔레콤 이미 너무 블로그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블로그로는 못하겠다. 뭐 최적 뿌리고 블로그에서 짱인 사람 있고 맨날 몇포하는 사람들 있고 하니까 시작할 엄두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해봐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저도 배우러 다른 이제 그룹이나 이런 데 좀 배우러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아직도 개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아직도 개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블로그가 레드오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블로그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여기 SNS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SNS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스타나 틱톡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시죠? 쇼폼 같은 거. 인스타 틱톡 보면 어떤 쇼폼이 나오나요, 주로? 짧은데 재밌고 예쁘고 잘생긴. 춤추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인스타나 틱톡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이제 각각의 특성을 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엔텔레콤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픈카톡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나 카페 이런 곳에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SNS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있는 이 상권 앞에 막 이런 스테이크집이나 이런 정장을 파는 곳이나 아니면은 스타벅스 이런 거를 두면 여기가 잘 팔릴까요? 당연히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 상권을 SNS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게를 어떤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아이템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제가 현재는 인스타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지웠습니다. 그 쇼츠? 릴스를 거의 한 3, 4시간을 붙잡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쇼츠 한번 보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엠보임을 할 때라서 인스타로 엠보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특성 자체가 좀 잘나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요런 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엔텔레콤 소비자분들이 그런 영역에 많이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엠보임 할 때만 인스타그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스타그램을 쉬고 여기에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집중할 아이템은 엔텔레콤이었고 엔텔레콤을 타겟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신불자, 채무 불이행자라던가 마케팅 회사에서 여러 이제 인증 용도나 이런 거에 쓴다던가 걔는 지금 파생, 영업, 세컨보, 외국인, 요금 연체 미납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불폰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가이드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모든 게 시작부터 아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겁은 날 수 있죠. 당연히 온라인 마케팅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세대일 수 있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은 일단 해야 하는데 그 시작을 하기 전에 나는 이 타겟으로 해야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있을까? 이 사람들. 여러분 외국인, 요금연체 미납자 이런 분들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또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혹시 뉴스나 이런 기사 찾아보시나요? 역전? 오, 그쵸. 역전도. 맞아요. 역전.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 분들 많은 곳들 뭐 공장 맞아요 공장 데도 있고 저는 이제 신불자 이런 분들을 좀 찾으려고 그 강원랜드도 가봤어요. 강원랜드를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이 전당포 진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가서 전단지를 한번 다 뿌려봤거든요. 판매점도 있고 하길래 일단 다 뿌려봤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2번인가 3번이나 이제 갔다 왔었는데 여기에 신불자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에 찾아도 가봤고 그 다음에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케팅 회사는 검색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그런데 뭔가 메일을 보내본다던가
그런 사람들 타깃으로 해서 명함을 보내본다던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연체 미납자나 외국인. 요금연체 미납자는 요즘에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 30대 분들이 요금연체 미납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20, 30대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20, 30대 분들. 집에요? 아, 집에 술집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대학교 근처였어요. 대학교 근처. 대학교 근처에도 20, 30대 되게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 30대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 저는 이제 대나무숲이라고 페이스북이었는데, 지금은 에타? 에타도 뭐 좀 바뀐다 하더라고요. 뭐 에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요즘 에타 많이 하지 않냐라고 제 20대 초반 학생한테 말하니까 쌤 요즘에는 에타 많이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불과 2, 3년 전에 에타 막 엄청 핫했었는데 이런 걸 주변에서 검색도 하고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타겟들을 잘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그럼 이제 이 SNS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신불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서 검색할까? 할 때 뻔히 나오잖아요. 뻔히. 인스타, 틱톡 이런 데 별로 없겠고 페이스북은 검색해보시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페이스북에서 많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진짜 심플한 거는 그냥 네이버, 구글, 검색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장 볼 때 뭐 쓰세요? 장 보거나 아니면 뭐 살 때 쿠팡 많이 쓰시죠? 네, 쿠팡에 선별폰 한번 검색해보시고 네이버에 선별폰 한번 검색해보시고 카카오톡 다 쓰시니까 거기에 선별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해놨거든요. 그거 그대로 100% 복사 붙여넣긴 하면 안 되니 뭔가 좀 순서를 바꾼다던가 말투를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를 고르면 돼요. 지금 아직도 블로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추세가 유튜브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진입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알려주려고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 얼굴 안 나오는 걸로 그냥 요즘에 AI 같은 거 있죠. AI 부루라는 게 있어요. 저는 부루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 부루에 프리미엄으로 하면은 한 16,900원 결제하면 되거든요. 16,900원을 딱 결제해서 텍스트를 딱 쓰잖아요. 대본은 그냥 쫙 쓰고 AI로 영상 만들어줘 이런 거 만들어줘요. 대박이죠. 너무 간편한 거예요. 제가 잘 못 만지니까 해서 그 영상만 일주일에 3개씩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 만드는 게 왜 쉽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루 들어가서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16,900원, 17,900원 결제 그 다음에 AI로 영상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대본으로 한 1000자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1000자에서 1500자 사이를 블로그 사람들이 쓴 거 있죠. 그런 거 다 짜집기 해서 하나를 써요. 그 다음에 영상 만들기를 하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거를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딱 한 달을 하는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많이 봐야 하니까 이 링크를 많이 뿌려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픈 카톡에 푸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푸맛이방 아세요? 푸맛이방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 이제 서로 친구 추천 해주는 푸맛이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푸맛이방에 그냥 링크만 막 뿌려요. 갖다가 링크만 막 뿌리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만 링크를 뿌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동안 대통이 5대가 된 거예요. 5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시간을 몇 시간 썼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이제 리프레시 겸 PC방을 가서 제 스폰서님을 모르실 거예요. PC방에 가서 제 파트너 사장님까지 데리고 둘이서 같이 시간당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5시간 결제를 합니다. 5시간 결제를 해서 둘이 같이 5시간 안에 영상 3개 찍자. 아니, 3개 만들어내자.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은 직접 편집을 좀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대본만 찍어서 공장처럼 만들어내기 하고 뭐 이제 게임 살짝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딱 일요일마다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업로드는 예약 해놓고 그렇게 딱 한 달 하고 일주일 해보다 안 되겠으니까 오픈 카톡방에다가 링크 뿌리기 끝. 그게 끝이었는데 5대 개통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할게요, 사장님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대박이 났을 것 같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이래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간단해요. 저보다 정말 온라인 잘하거든요? 정말 잘하는데, 저는 공식 컴맹이에요. 정말 진짜 못 만져요. 못 만지는데, 제가 링크랑 명함 있죠. 여러분, 에테레콤 명함판 있잖아요. 그 명함에 태블릿 번호만 크게 갖다 박아서, 그거만 그냥 뿌렸어요. 그거랑 내 유튜브 링크. 그것만 하루에 5군데씩 뿌렸는데, 5대가 개통이 됐다. 하니까, 다들, 오, 저도 해봐야죠? 이런데 아직 아무도 안 해요. 이게 한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동안 아무도 안 해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한테는. 사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장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5대를 개통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온라인 제가 블로그를 좀 쓰다가 말았어요. 한 3주 썼나? 2주 썼나? 이게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쓰는 게 정말 너무 어렵고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리고 글을 제 파트너 사장님이 블로그를 잘해서 저한테 선생님 그냥 쓰면 돼요 이러는데 아니 그냥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따라 막 쓰는데 또 그게 아니래요. 뭐야?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승질머리에 바뀌어가지고 블로그를 이제 안 하고 대신 블로그를 써주는 사람? 아세요? 글자당 원고 작가라고 해서 여러분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당 5원에서 7원 주면서 원고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천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5천원에서 7천원 정도면 블로그 글 하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발행하는 사장님도 계세요. 그렇게 자기 시간 쓰기 싫다. 난 돈을 쓰겠다. 뭐 되게 사업가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당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시는 분은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쿠팡. 혹시 쿠팡에서 선불유심 판매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거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 들던가요? 이게 정말 팔릴까? 제가 물어봤는데 팔린대요. 저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해보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쿠팡 뭐 사업자 등록하고 간이는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래서 사업자 등록해서 뭐 해가지고 어쩌고 하라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쿠팡으로 해서 개통이 다 된대요. 이 쿠팡 개통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쿠팡 여기 딱 들어가시면은 한 1등부터 한 5등까지 있어요. 들어가 상세 페이지 쭉 보시면 이분들이 유심을 보내줘요. 첫 번째로. 유심이랑 개통 방법 상세 페이지를 프린트 해가지고 비닐에 동봉을 한 다음에 보내줘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 인증서 있으시죠? 간단한 거 인증서 있으시죠? 어플 깔아서 요렇게 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승인하면은 이 유심 꽂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딱 해놔요. 근데 이게 된대요.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뭐 네이버 쇼핑, 파워링크랑 브랜드 콘텐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파워링크는 아마 아실 건데 돈 주고 광고 돌리는 거예요. 네이버 상단에 광고 돌리는 거고 브랜드 콘텐츠는 요즘에 이게 좀 핫해요. 요즘에 이게 핫해서 자기가 쓴 블로그 포스팅 자체를 광고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이게 좀 어렵죠. 저도 이 개념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다 개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레이스도 그렇고 티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스타 뭐 틱톡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 선불폰 개통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시작이 다들 어려우신 거잖아요. 시작. 근데 이 시작은 스폰서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강제성이 좀 들어가야 돼요. 강제성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온라인 마케팅 되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으셨어요? 좀 됐죠? 10년이요? 10년. 하고 계실까요? 제 파트너사님도 똑같죠. 풍마시반에 링크만 올렸는데 5대를 개통했다. 5, 6개월이 되도록 하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이 시도라는 거는 내가 혼자 내 의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들은 뭔가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처음 엔텔레콤을 시작해서 다 같이 블로그 하자라고 했을 때 약간 챌린지 같은 걸 했어요. 챌린지 혹시 아세요? 요즘에 옛날에도 한때 잠깐 핫했는데 챌린지라고 1일 1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벌금도 있어요. 1포 못하면은 벌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뭐 포스팅, 리포스팅 3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내가 낸 돈을 다시 환급을 못 받는다던가 요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일단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좀 내가 이걸 정말 이 에텔레콤 소비자를 잘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스로 만들어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폰서님한테 말을 해봐요. 스폰서님 저랑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준비해온 거랑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PPT 내용이랑. 왜냐면 시작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좀 그만큼 어려워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이 아직 좀 덜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통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건 그냥 이거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치킨이 너무 맛있겠다. 왜 치킨을 먹는다. 제가 어제 새벽에 치킨을 먹었어요. 그래서 KFC에서 또 다 먹어버렸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냥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나 시작이 어려워. 이거는 아무리 강의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이거 된다라고 해도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목표 설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애초에 목표를 낮추세요. 나는 소비자를 많이 개통 안 하고 싶어. 차라리 난 소비자 개통 많이 안 하고 그냥 사업자만 하고 지인만 할래. 그냥 이렇게 아예 목표를 낮추시던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엔텔레콤 개통해가지고 뭐 루비유지 오토루비 하고 싶어 라고 아니면 하프루비라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하프루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쪽에 200대 한쪽에 200대에서 총 400대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뎁스 한쪽을 같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한쪽만 봤을 때는 200대만 있으면 하프루비가 되거든요. 하프루비 혼자 200대를 하면은 거의 한 150만 원 정도는 들어와요. 혼자 매달 150이 들어와요. 그러면 200대를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품앗이방에서 한 달에 5대씩 그러면은 12개월이면은 60대죠. 그렇게 3년 하면은 180대거든요. 그럼 80대 없어진다 생각하고 100대예요. 그렇게 6년 하면은 200대가 아주 넉넉하게 됩니다. 근데 품앗이방만 할 게 아니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면 3년이면 충분히 하프루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게 가이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가이드 자체가.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너무 없어서 다들 지인 개통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지인 개통?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개통 자체는? 네? 블로그 개통하시고, 아까 블로그 개통하신다 했고, 다른 분들은 개통 혹시 어떻게 개통하고 계세요? 개통을? 강제로요? 강제가 통하는군요. 저희 강제성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제 말고 혹시 나 뭐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다. 응. 쉬운 것도 같고. 근데 초대하시는 게 대박이네요.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은 초대가 안 돼요.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 게, 이 개통만 하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두들기고만 있어요. 서로 대화도 안 해요. 제가 말 걸 때만 대화해요. 저한테 말하지 말래요. 방해된다고. 그래서 막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초대를 안 해요. 초대를 안 하면 계속 개통 받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초대를 계속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컴맹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이 네트워크방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어떻게 구축을 했냐면, 내가 온라인을 너무 못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뭔 말인지 보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심지어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드라이브 뭐 이제 공유하는 거랑 백업 뭐 이런 걸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야, 넌 진짜 엄마보다 모르냐? 라고 할 정도로 이해를 잘 못해요, 온라인 그거를.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앞으로 온라인 세상인 건 맞는데, 오프라인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온라인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내가 온라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나 혼자 하려니 이해하는 것만 거의 한 2, 3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거의 컴퓨터 학과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빨리 좀 이렇게 자유를 얻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내가 혼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함께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럼 같이 할 인간을 찾아야겠다. 같이 할 인간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 여기 우리 세라가 없네. 에휴. 이 세라 선불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제 얼굴이 일단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들 왜 안 하냐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 얼굴 나오는 게 싫은 사장님도 있고, 귀찮은 사장님, 제 파트너 사장님들 MZ라서 아주 솔직해요. 귀찮아요. 더 하기 싫어요. 제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강요할 수 없잖아요. 제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 그러세요. 이러고, 에휴, 딴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세라를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같이 하자. 나 개통 안 가져가겠다. 같이 하자. 내가 얼굴 촬영이랑 이런 거 할 테니, 누가 대본을 써줘라. 대본 써주고, 제목은 누가 적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은 누가 하자. 네, 같이 하자. 왜냐면 한 사람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영상 한 개를 못 만들어요. 영상 한 개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영상 촬영하려고 하니 촬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구도를 어떻게 잡지, 어디서 찍지, 옷은 뭐 입지, 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촬영을 해요. 촬영하면 촬영한 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목소리 다시 들어보면 어때요? 이상하죠? 얼굴은 더 이상해요. 진짜 얼굴은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찍어야 돼. 또 찍고 심지어 찍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니까 영상 한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이제 여기서 그 성격들이 있잖아요, 각자. 이상하게 능력이 좋은 친구는 게을러. 근데 뭔지 아세요? 역량이 좋고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친구는 게을러요. 근데 이상하게 역량은 좀 이제 이쪽으로 센스가 있고 이렇지는 않은 애는, 파트너사임은 되게 꾸준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자 해가지고, 꾸준한 사람은 감시 역할, 그 다음에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사람은 제작 역할, 요렇게 해서 서로 쪼아주기 시작했어요. 서로 스크립트 언제까지 올려주세요. 수요일까지면은 화요일에도 답이 없어. 그럼 수요일에는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럼 스크립트가 올라와요. 그냥 이걸로 영상 찍어주세요.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 3명이랑 같이 했는데, 저 포함하면 4명 같이 했는데, 이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회선을 잡았어요. 번갈아 가면서. 네. 거기서 개통 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얘기를 했던 게, 이게 플랫폼을 같이 쓰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는 무조건 접니다. 무조건 소유자는 이제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소유자는 이제 저로 되어 있고, 못 가져가게 소유자는 저로 되어 있고, 대신 저는 개통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개통 안 가져가고 사장님들 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한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그만둘 때는 여기에 대한 개통 권한은 없다. 이런 것들, 왜냐면 우리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요거만 딱 가져와 하면 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로 같이 되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라가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세라를 통해서 개통이 되네? 뭐야? 하면서 계속 하다
하다가 이게 또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안 하게 됩니다. 한참을 또 안 하다가 제가 그때 사업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세라 했을 땐 기존 사장님들이었고 사업자를 해야겠다. 왜냐면 기존 사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제가 한 목표랑은 조금 달랐거든요. 제가 생각한 목표랑은 조금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고 파트너 사장님한테 너 왜 내 속도 안 맞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나와 속도가 같은 사람을 하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내 파트너로 넣고 싶다.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내 파트너야. 너무 좋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모임들을 나갔어요. 그냥 일단 온라인 마케팅 하는 모임을 나가고 온라인 마케팅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든 뭐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든 사람이 모집이 되잖아요. 일단 사람이 모집되면 그 중에는 우리 또 네트워크 아닙니까? 잡아오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못 잡아오는 거잖아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주기적으로 나갔어요. 어차피 저녁 먹는 거 모임에서 저녁 먹어야지. 어차피 카페에서 하는 거 모임에 나가봐야지. 요런 생각으로 쭉쭉 하다가 모임도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술 모임도 가보고 술 프로팅도 해봤거든요. 술 프로팅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를 기점으로 제 몸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술을 엄청 근데 진입은 했어요. 한 명 이제 진입은 해서 이제 세라를 같이 잘 했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능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 먹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을 술 먹었어요, 제가. 근데 다시는 안 하려고요. 다시는 안 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크루팅도 좀 하고 이제 모임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쭉쭉 만나면서 일단 DB 구축을 해놨어요. 내가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언제든지 이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면 내가 이런 세미나 올래? 나랑 테이블 미팅 할래? 라고 할 수 있도록 쫙 판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M모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M모임 학생들을 사업자로 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M모임 학생들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M모임을 다시 해서 M모임 학생을 대신 제가 20대 초중반들한테 그때 좀 초반들한테 좀 질려있던 상황이라 30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대만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학생을 만들었어요. 30대 이제 남자들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생을 막 만들었어요. 왜냐면 학생이 되니까 저랑 소통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학생이 되니까. 그리고 또 30대고 그 다음에 제가 타깃을 했던 건 제 주변. 제가 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만 타깃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20, 30대 분들 저도 그렇고 저는 지금 저희 센터에서 저희 집이 가장 가깝거든요. 점점 가깝게 이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MZ들은 이동을 정말 귀찮아해요. 왜냐면 전화도 되고 영상통화도 되고 줌도 되니까 굳이 센터를 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이제 착각이 있네. 근데 뭐 어떡해요. 일단 진입했는데 그때부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만들어놔야지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스터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영어 행사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데 다 불러서 학생들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을 만든 다음에 그 학생들이랑 어떻게 해요? 레벨 테스트 하러 센터 올래? 레벨 센터로 와요. 그러면은 센터 왔으면 어떻게 해요? 레벨 테스트 하고 저녁 먹어야죠.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F4M을 하죠.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그렇구나. 일은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쭉쭉 물어보면서 요즘 30대 분들은 부업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부업 니즈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 뭐냐면 부업 하고 싶어요. 추가 소득 벌고 싶어요만 있어요. 그거만. 근데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주는 건 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숙제도 좀 꾸준히 하고 영어 수업도 결석 안 하는 친구들로 엑기스로다가 이제 초집중으로 F4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세미나에 초대를 해서 사업자를 저는 만들었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뭐 한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맥이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서울을. 그래서 서울에 그냥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제 친구가 파트너 스폰서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도 파트너 스폰서, 1월 1일도 파트너 스폰서, 맨날 파트너 스폰서랑만 있어요. 그냥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주변에 친구 있으니까 다 이제 친구 보시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내 명단에서 계속 하자면 이 친구들이 올라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애초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하면서 쭉쭉쭉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는 곳이 근처라고 하면 그 근처에 뭐 판매점 하시는 분들, 대리점 하시는 분들 건너 알 수 있잖아요. 건너.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나이가 있다고 어린 친구들이 리크루팅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박사그룹장님은 제 이제 스폰서인 박사그룹장님은 대화를 하면은 제가 더 늙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깨 있으셔서 가끔은 내가 애늙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픈되어 있으시거든요. 누구랑 대화를 해도 대화가 너무 잘 되세요. 신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온라인에 대해서 물론 자세한 건 잘 모르시지만 온라인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입을 하고 박사학장님 강의를 딱 들으면은 딱 클로징이 되게 잘 됩니다. 클로징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제가 20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0대예요, 30대. 만 나이는 29살이지만 30대입니다. 근데 뭐 30대니까 서로 잘 되겠지 라고 하기에는 40, 50대 분들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 드는 생각이 제 책상 옆 뒤에 붙여놨던 게 방법을 계속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내가 합리화하는 변명밖에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못한다 하면 변명밖에 생각이 안 나고 하려고 하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해결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 마케팅은요 진짜 검색만 해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너무 많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30대 분들이 많다고 뭐 잘하고 스폰서가 온라인을 잘한다고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온라인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온라인을 못하지만 파트너 사장님은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00몇만 원짜리 강의를 같이 엠빵? 저렴했다 너무 좀 돈을 이제 각자 얼마씩 아그라 모아가지고 150만 원이었나요? 수강생 그때? 200? 150만 원짜리였나? 그 정도 되는 강의를 봤어요. 돈을 같이 모아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강의도 1인당 몇십만 원씩 내면서 강의를 막 다 봤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똑같이 강의를 봤잖아요. 똑같이 엔텔레콤 시작했잖아요. 근데 스폰서라고 더 잘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 한 명이 사업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2년 됐나? 그 사장님이 그 스폰서들을 다 따라잡고 있어요. 한 명의 사람들 땅 따먹기 마냥 이제 따라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앞질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장님들 같이 강의 들었거든요. 강의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부업이었어요. 똑같이 부업. 똑같이 9 to 6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세트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픈 카톡 개설부터 한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오픈 카톡 개설.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거 어려우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이 팀이 다 있으시잖아요. 팀이 있으면 한 명은 대본, 한 명은 업로드. 그 다음에 자녀분들 계시면 자녀한테 야 유튜브 업로드 그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서 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올리다가 그다음에 요즘에 유튜브도 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 그 구글 뭐 애드센스 광고도 있고 뭐 이것저것 광고가 있어요. 저도 돈 조금 써봤는데 사실 저는 좀 돈 쓰는 거에 좀 인색한 편이라 굳이 돈을 안 써도 개통할 수 있다. 물론 돈을 쓰면 여러분 막 듣잖아요. 이 사업자가 한 달에 100대를 개통했다더라. 200대를 개통했다더라. 그걸 들으면 저도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세상의 모든 사업자가 갑자기 한 달에 100대씩 개통하는 것 같고 한 달에 100대씩 10명만 해도 한 달에 1000대가 개통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개통하지?
내 파트너 듣고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시작이 아예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전에도 분명히 그랬고 계속해서 그랬을 거고 21년도에 제가 엔탈레콤 사업 시작했을 때도 레드오션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도 계속 됩니다. 지금도 계속 기회가 있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온라인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온라인들은 노출. 그러니까 네이버나 유튜브나 어떤 온라인상에 내가 화면을 보잖아요. 그 화면에 노출이 되냐. 이게 뭐 CPT, CP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출이 되냐. 일단 노출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왜냐면 노출은 꾸준함이 필요해요. 꾸준함. 이게 저는 그 파트너 사장님 코칭 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년 동안 개통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년 동안 하나도 개통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 한 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럼 저 안 할래요 그러면 뭐 그러세요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6개월 동안 기대를 안 하거든요. 기대를 안 해요. 꾸준함이 일단 기본 탑재가 돼 있어요. 기본 탑재. 그래서 꾸준함으로 노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출 클릭률이라는 게 나와요. 노출 클릭률. 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혹은 오픈 카톡을 뭐 하나씩 올렸어요. 채널 프로필을 만들다가 유튜브를 했어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클릭을 안 해요. 그게 노출 클릭률이에요. 내가 햄버거집 가게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 홍보? 그쵸. 맞아요. 홍보인데 홍보 중에서도 겉모습. 자, 여러분 이제 소개팅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부럽네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 CC를 2번 했거든요. CC를 2번 했는데 CC를 2번 해서 그 과팅?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과팅을. 그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25살에 졸업하고 이사 시작해가지고 소개팅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부럽네요. 근데 소개팅 할 때 제가 소개팅을 안 해봤지만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 보여요? 소개팅을 할 때 노출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나 남자 소개시켜줘, 여자 소개시켜줘, 선북에 어디 연결해야지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출이 됐어요? 꾸준히 해야 돼요. 노출이 한 번 얘기한다고 친구가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여러 번 계속 세뇌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노출을 시키고 노출이 됐어. 이제 소개팅 하러 갔어요. 소개팅을 딱 하는데 삼선 스레빠를 신고 머리를 감지 않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옷은 좀 그래. 그러면은 클릭을 해요? 내가 얘랑 애프터를 가요? 안 가죠. 그거예요. 겉모습. 자, 우리가 유튜브에 썸네일이라는 화면이 하나 있고 제목이 있죠. 블로그는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죠. 오픈카톡 뭐 있어요? 오픈카톡은 해시태그. 거기도 똑같이 제목이 있어요. 똑같이 노출이 돼도 이 노출 클릭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온라인들의 기본인데 오프라인도 똑같아요, 사실. 내가 이제 클릭이 되냐 안 되냐 요건 거죠. 일단 노출, 이 꾸준한 기본이 되면 노출 클릭이 됩니다. 자, 노출 클릭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체류 시간. 자, 소개팅을 해서 애프터까지 갔어요. 자, 체류가 뭐예요? 사귀는 거죠. 그죠? 체류를 해야 되는데 사귀는데 일주일 사귀고 까요. 체류를 오래 못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류를 몇 년 동안 오래 하면은 뭐 이제 끝까지 전환, 결혼이라는 전환까지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자, 노출 클릭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뭐야 이게? 만나보니까 애가 영 파요. 대화해보니까 뭐 욕은 달고 살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계속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내용이 별로면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죠. 그게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를 그럼 내용이 괜찮아. 체류를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걸 사래. 근데 앞에 설명을 너무 잘해주면 어때요? 사죠. 그죠? 사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모든 온라인의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노출을 못해요. 대부분이. 이 노출을 못하니까 제가 그 정승재 스타 강사 되게 좋아하는데 정승재 스타 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힘들게 경쟁할 필요가 없대요.
왠지 알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100명 중에 10명도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꾸준히만 하면은 상위 10%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하면 그냥 상위 10%인데 여기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킬이나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스킬은 꾸준한 노출 클릭률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스킬은 여러분 공부하면요 어차피 못 써먹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스킬 알아도 우리 블로그 쓰면 뭐 금치거다 뭐 몇 개의 단어를 반복해라 처음부터 되나요? 안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글을 못 써요. 두 줄도 못 써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의 기본이다. 이게 이제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노출수, 클릭률, 시청시간 이거 반복이에요. 이거 반복. 근데 이 노출수를 꾸준함으로도 커버가 되지만 돈으로도 커버가 될 뿐이다. 라는 거죠. 돈으로 노출을 살 수가 있다. 클릭률을 살 수가 있다. 약간 그 게임 하시면 현질. 현질하실 분들 현질하고 근데 뭐 현질한다고 다 잘하나요? 여러분? 게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현질한다고 다 잘해요? 우리 소개팅도 명품 있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제 좀 디딤돌 같은 정도고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돈 쓰라고 안 해요. 돈 쓰라고 안 해요. 굳이? 돈 쓸 거면 개통부터 한 달에 30대 찍고 돈 쓰라고. 그게 아니라 전 진짜 막 꾸준히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돈 쓰라고 하죠. 쓰고 싶다는 걸 말리진 않아요. 근데 굳이 나서서 쓰라고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노출 꾸준히가 안 되면 돈 쓰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돈도 진짜 잘 쓰려면 알아야지 잘 써요. 아니면 아무 데나 돈 다 쓰거든요. 제가 그 아는 분이 한 달에 2, 300만 원을 쓰더라고요. 마케팅, 엔텔레콤 마케팅. 개통 몇 대인지 아세요? 개통이 2, 30대더라고요, 평균. 왜 2, 3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50대로 개통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함부로 돈 쓸 필요는 없지만 근데 돈을 또 써봐야 아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사업 목표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라 그건데 여기 보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여기 이제 여기 그 요거 딱 누르면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누르시면은 요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 분석 이런 걸 누르면 뭐 조회수 이런 게 나오는데 고급 모드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되는 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 들어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사업장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모임을 계속 나가고 술 프리팅 하다가 왜 안 했냐면 타율이 안 좋아. 타율이 안 좋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타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율적인 부분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조회수, 시청시간, 구독자 영. 이게 뭐냐면 구독자 영이 아니라 요 영상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시청 지속시간 이건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노출이 2015명에게 노출이 되었는데 클릭한 비율을 보니 12.1%다. 제가 사실 잘 된 것만 가져왔어요. 이게 노출 클릭률이 평균 7% 이상이면은 잘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 노출 클릭률의 전체 평균은 3%예요, 3%. 그거 가져오려고 하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높은 걸로 가져왔는데 평균 3%예요, 3%. 0. 몇 퍼도 있고요. 근데 개통은 된다. 되고 있다, 꾸준히. 해서 총 조회수가 이렇고 시청 지속 시간이 이렇다. 근데 만약에 각각 컨텐츠마다 노출 클릭률이 엄청 낮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출은 됐는데 클릭을 안 한 사람들.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썸네일. 맞아요. 썸네일이랑 제목을 바꾸면 돼요. 근데 클릭률은 높은데 시청 지속 시간이 낮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영상 내용이 진짜 별로였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파악을 하면서 피드백 해가면서 영상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큰 게 있었네. 그래서 처음에 노출수를 파악하고 노출이 안 되면은 딴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막 몇몇 분들은 노출 클릭률이 높아요 그랬는데 노출수 5명. 근데 5명 중에 5명이 봤어. 이제 스폰서들이 본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노출수가 최소 못해도 100개 이상은 돼요. 최소. 사실 한 1000개 이상 되면 좋은데 노출수부터 일단 올려야 돼요. 이거 첫 번째로 먼저 보시고 지속성이랑 키워드 중요해요. 키워드가 아무도 검색 안 하는 걸로 키워드 갖다 쓰면은 돼요? 아무것도 안, 우리만 아는 용어를 해. 우리만 아는 용어 뭐 있어요? 우리만 아는 뭐 있지? 에? 스폰서?
스폰서, 스폰서, 그쵸? 스폰서도 있고, 뭐 이제 엔텔레콤 안에서 저희끼리 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키워드로 쓰면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검색을 안 해요. 그쵸?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프로그램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블로그도 보면은 블랙키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키워드를 몇 명이 검색한다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어요. 그럼 그 키워드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1대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온라인상에 서로 신고가 되니까. 너무 똑같이 말고 1등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속성 키워드로 노출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클릭률은 썸네일이랑 제목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하시는 분 조금 있으니까 혹시 블로그에 대해서 뭐 최신성, 관련성, 전문성, 신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라는 표현 아시죠? 상단에. 예, 맞아요. 상단에 노출되는 거.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신성, 관련성, 신뢰성, 전문성 이런 걸로 파악이 된대요. 제가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면 어제 새벽 1시에 블로그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블로그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도 오늘. 오늘이죠. 새벽에 물어봤으니까. 최신성은 말 그대로 최근에 올린 글이냐. 내가 소비자가 검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뭘 사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막 2018년도 글, 2019년도 글, 14년도 이러면은 이게 아직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성도 점수에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관련성인데 이 관련성보다 신뢰성 먼저 할게요. 신뢰성은 C랭크라는 뭐 이런 블로그 자체의 지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0년도, 2004년도부터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때요?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해온 사람이니까 이 블로그 자체가 그냥 신뢰가 있다 라고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블로그 자체예요. 자체가 신뢰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신뢰성이에요. 예를 들어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1일 1포를 하는데 1일 1포 안 하고 하루에 10개 포스팅했다가 일주일 내내 안 했다가 그 다음에 3개 포스팅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 스폰서도 똑같거든요. 봐봐요. 파트너 사장님이 있는데 스폰서가 어느 날 이랬다가 어떤 날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나한테 막 칭찬을 해줘. 칭찬 막 하다가 어떤 날은 저한테 막 뭐라 해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파트너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매번 그 자리에 있는 파트너는 스폰서가 별로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잖아요. 스폰서 파트너가 하는 거. 블로그도 똑같은 거예요. 너 계속 꾸준히 쓰는 애구나. 그러네. 너 신뢰 좀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신뢰성인데 얘는 블로그 자체의 지수만 보는 거예요. 블로그 그 자체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성은 어떤 거냐면 제목과 본문의 관련성이 좋은 거. 제목에 예를 들어서 어그로라는 거 알죠? 어그로 끌려고 그 요즘에 이슈되는 거 있죠? 정치적인 게 좀 네. 네? 그 각종 이슈되는 뭐 연애나 정치 쪽이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 뭐 어떤 그 내용을 적었어요. 요즘에 이슈되는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겠네. 네? 로제 아파트. 로제 아파트를 딱 적어놓고 처음에 뭐 아파트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내용이 그런데 비대면 개통은요. 이러면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게 그 네이버 AI들이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관련성이 1도 없네. 너 노출 안 해줘. 노출 안 해줘. 그러면 미노출 혹은 선생님 뭐라 하지? 누락된대요. 이거는 제가 건너 가져오는 정보입니다. 근데 이거 좀 양질의 정보예요. 그냥 돈 주고 파는 정보인데 제가 탈탈탈 볶아가지고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뢰성이랑 좀 달라요. 신뢰성은 블로그 자체의 지수.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의 지수니까 플러스는 맞지만 똑같이 선불폰 비대면 개통이라는 글을 두고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신뢰성은 높은데 관련성이 없어. 그러면 그 포스팅 자체로는 점수가 높지가 않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관련성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블로그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꾸준히 쓰지는 않았는데 제목이랑 본문의 관련성도 높고 안에 내용도 되게 알차. 이러면 포스팅 자체는 상위 노출이 있는 거예요. 포스팅 자체는. 그래서 왜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표현이 왜 이렇게 저렴하죠? 치고 올라오는 사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시면 포스팅 자체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포스팅 자체. 보통 그런 것들을 스마트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검색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상위 노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문성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꾸준하게 쓰고 있냐. 하나의 카테고리. 내가 뷰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선불폰 이러면은 그거는 이 블로그 전문성이 왜 이렇게 전문성 뷰티 쪽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바로 누락 이게 아닙니다. 가끔씩 넣어주는 거 괜찮아요.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얘는. 그거 말고 이제 뭐 조금씩 알고리즘 바뀌는 것도 있겠죠. 이미지 뭐 AI 이미지 뭐 누락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미지 중복, 이미지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소소한 스킬이고 얘는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된대요. 그 친구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블로그도 단계가 있어요. 카페도 새싹부터 시작해서 가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블로그도 최저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그거 말고 준채라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근데 준채라는 블로그는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포스팅 6개월 정도 하면은 준채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채 중간 정도는? 그쵸? 6개월 정도 하면 되죠. 6개월 정도 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6개월 동안은 개통 안 된다고 생각하고 1%부터 해야 돼요. 1%.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채널 분석에 대해서는 앞에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유료 강의 뭐 스폰서 활용, 돈 형제라인 인맥 유튜브 뭐 반응성 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여기 전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온 친구가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뭐 블로그 인플루언서인가? 그걸 하는 분이에요. 하는 분인데 인맥을 좀 많이 만들려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온라인이 안 돼서 저는 인맥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조동아리는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동아리를 먹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모임 같은 것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로그 사장님 파트너들이 다 쓰니까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 모임 이런 거에서 안 만나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링크 올리는 거 같이 링크만 올려요. 매일매일 서로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그런 거를 쭉 하다가 만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블로그 전문가네? 친해져야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많이 친해져가지고 또 이제 대화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제가 가끔 단톡방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지금 오픈 카톡 보면 단톡방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 모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이제 전업하고 낮에 좀 심심하지 말고 얘기할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하는 거 프리랜서인 사람들 좀 만나봐야지 싶어서 그런데다 혹시 프리랜서인데 오후에 같이 카페에서 일하실 분 있나요? 이래가지고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이제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저는 항상 밥을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제 리크루팅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근처 맛집 마스터예요. 왜냐면 왔는데 밥 맛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맛집을 저는 다 파악해놔요. 그리고 이제 수강생 만들 때도 그 다음에 누가 올 때도 제가 어디 멀리 나가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가sam만 있는 걸 좋아해요. 나가는 거 싫어해서 막 누구랑 만나는 약속 잡을 때 야 여기 쭈꾸미 진짜 맛있는데 여기서 볼래? 이래가지고 이제 가산에서 다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이제 만나고 이제 한 5시쯤까지 각자 일을 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데
마케팅 대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마케팅 아가예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대화 좀 하다가 같이 이제 맛있는 순댓국집을 가서 거기서 한번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만나요 해서 같이 또 하고 그렇게 한 3-4번 정도 쉽을 쌓았어요. 이제 C자에서 B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B자로 이렇게 하다가 이분은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 관심이 없어요. 부업에도 관심, 왜냐면 돈을 이미 잘 벌고 있어. 마케팅도 너무 잘 알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냥 가서 같이 얘기하다가 저 같이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엔텔레콤 이거 한번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너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진짜 신기한 게 오셔서 진입을 했거든요. 진짜 되게 신기하겠어요. 얼마 하면 되나요? 그래서 124만 원에 입금 해가지고 바로 진입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만 봐도 엔텔레콤 통신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알려는 줘. 마케팅은 알려주는데 관심이 없길래 근데 사장님은 왜 이 사업 한다 했어요? 이러니까 제 꿈이 멋있어서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 꿈이 그때 제가 학교 만드는 게 그 드림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학교를 만든다고 한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자기는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꾸는 사람이 좋대요. 그래서 뭐야? 뭐야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는 건가? 이랬는데 여기가 좀 그 비판적이라고 해야 돼. 좀 그렇게 마냥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 자체가 멋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그 사장님 덕분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마케팅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한 거는 그냥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난 너무 필요했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어딨지? 해서 그냥 막 다녀본 거예요. 다녀보다가 그냥 걸린 거고 개통 같은 경우에도 개통하는 거를 보여주긴 해야 되겠다며 파트너가 저한테 개통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좀 그래요. 요즘에 MZ들은 이제 당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낮에 시간이 좀 비니까 스폰서님이 이런 걸 좀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아주 스폰서 활용을 잘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뚝딱뚝딱 몇 번 해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블로그도 못 써, 뭐 하는데 일단 링크 뿌리기만 가능하니 링크 뿌리기. 이거 했을 뿐이고 그냥 그렇게 다 스텝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왜냐면 딴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을 제가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 저처럼 모임을 막 나가세요 하면은 그 사장님 못해요. 그 사장님은 이런 인맥을 형성하고 친해지고 이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이렇게 했잖아. 너도 이렇게 사업자를 늘리란 말이야. 이러면은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너 왜 온라인 계속 안 해? 이러면서 계속 막 블로그 써. 맨날 찍찍찍 막 이러면은 잠수 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적어도 내가 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해봤잖아요.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킬보다 중요한 게 왜? 질문. 이 사람은 왜 개통을 많이 했지? 이 사람은 왜 사업자가 많지? 이 사람은 왜 초대를 많이 했지? 요거. 왜?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꿈꾸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꿈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듣거든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개통 잘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면은 내 파트너들만 나만 개통 못하는 것 같고 그것만 보면은 나만 사업자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들으면 여기 B라인 터졌더라, 여기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이러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슬럼프가 오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제가 21년도에 엔텔레콤을 시작했는데 21년도에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진짜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스폰서님 연락 안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이랑 내가 이렇게 엔텔레콤 하는 게 맞나? 근데 엠보임을 잘했는데 엠보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전 방식만 내가 고수하고 있더라. 예전 방식만. 옛날에는 화상 영어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화상 영어 얘기하면 어때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내가 상담을 할 때 화상 영어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친구들은 화상 영어가 익숙한데 내가 옛날 방식의 설명만 계속 들이대더라고요. 옛날 방식의 설명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먹히죠. 그러니까 저 혼자 방법도 안 바꾸고 저 혼자 좌절하고 이런 걸 그냥 반복했던 거예요. 아니, 시간을 그냥 막 흘러보냈던 거죠. 흘러보내다가 이제 뭐 책도 좀 읽어보고 뭐 스폰서님도 만나고 이러다가 언젠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고 뭐가 안 된다고 그게 평생 지속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게 되게 당연히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 다 무뎌지고 괜찮아지는데 본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는 주변에서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도 처음부터 광고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반대하는 이유가 돈이 많은 친구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이미 애초에 나는 몇백을 벌어서 하는 친구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아. 그냥 평균 월급 급여를 받아요. 평균 급여를 받는데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으로 마케팅 공부도 안 해보고 돈부터 쓰잖아요. 저는 절대 오래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윳돈으로 얼마씩 조금씩 써보는 건 괜찮아요. 조금씩 써보는 건 괜찮지만 그 전에 그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꾸준히 전에는 실행입니다. 실행. 보통 BTS 갔다 오고 그 다음날에 이제 집으로 가시면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월요일날 출근하는 모습 본다고? 월요일날? 왜냐면 처음에 동기부여가 받아요. 아씨 나도 유튜브 해봐야지. 나도 오픈 카톡 해봐야지 하는데 월요일날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원래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강의 끝나고 뭐 같이 챌린지 모임을 만들다 뭘 하던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온라인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18년도 6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21년도에 이제 엔텔레콤을 하면서 물론 저보다 이제 선배 사업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18년도에 사업 시작하고 한 2년 정도는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미친 듯이 했었어요. 정말로 한 3, 4시간씩 자면서 거의 매일을 3, 4시간 자면서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급발진하니까 이게 꼬꾸러지는 것도 빨리 꼬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3, 4시간씩 자다가 어느 순간은 열 몇 시간씩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면은 되게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성격 유형. 그래서 제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손가락 타자를 못 치면 블로그 쓰는 거 힘들겠죠. 타자를 못 쓰면. 근데 난 진짜 블로그를 잘하고 싶어. 그럼 타자 연습을 하면 돼요. 타자 연습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얼굴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얼굴 안 나오는 거 하시면 돼요. 얼굴 안 나오는 거. AI를 돌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부루라고 치면은 첫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걸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무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은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오토 루비 하고 싶은가? 오토 에메랄드 하고 싶은가? 나 여기서 월천 벌고 싶나? 이것부터 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월천 처음부터 부르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월천 부르면. 난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슬럼프가 왔을 때 가장 컸던 게 제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막힐 때 내가 파트너들한테 뭔가 더 얘기할 수가 없고 내가 파트너보다 더 못하고 내 선택에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 진짜 거기서 오는 그 내가 생각한 꿈 목표와
현실에 대한 괴리가 너무 커서 그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어려서 그랬었나 봐요. 지금도 어린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리지만, 그때는 좀 그게 되게 컸고, 지금은 스스로를 좀 놓아줘요.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야지. 하나만 더 해야지. 오늘 1시간 동안 내가 책을 읽어야지. 30분 동안 책 읽어야지 하면 거기서 5분, 10분 더 하고, 오늘 영상 몇 개 만들어야지 했으면 한 개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타 그룹이나 이렇게 봤었을 때는 충분히 모두가 온라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시작할 수 있고, 만약에 어려운 게 있다면 그냥 시작이 어려워요라고 하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어려워요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 블로그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개설했거든요. 뭐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알려줄 수 있는 거 너무 많죠. 그러면 근데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이런 SNS 강의를 한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마음을 조금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정말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내년 1월부터는 분양 플랫폼, 엔틀레콤 플랫폼 나오잖아요. 엔틀레콤 플랫폼 관련해서 전략이나 이런 거 좀 짜고 계신가요? 짜고 계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전략이실지. 저도 전략 열심히 짜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와, 돈 많이 쓰면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링크 하나로 내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4만 원이잖아요. 124만 원 요금 예치금을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는 오시는 분들 개통도 하고 보니까 업무폰으로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걸로만 매달 돌려도 1년이면은 다 쓰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KT코드, 판매점 코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지점도 엄청 많고 근데 그 중에 온라인 하는 친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을 못하겠으면 온라인을 하는 친구를 만드시고 온라인 하는 친구를 못 만들 것 같으면 그러면은 본인이 하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선택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조금 뭔가라도 터닝포인트가 되셨다면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상에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그 대리점 태블릿 번호를 좀 잘 많이 보면은 제가 많이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죄송해요. 요거는 제가 했던 거 앞에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시너지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온라인 시작하셔서 이따 식사하시면서도 오픈카톡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오픈카톡 여는 거랑 이거 바로바로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명함 돌리고 링크 어떻게 돌렸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한 달에 또 이제 몇 대씩 개통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